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피해자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의 변호사가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요 며칠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박 시장의 가족, 지지자들, 서울시 직원들, 그리고 국민들. 그러나 피해 호소인은 이미 오래전 일상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매일 평범한 것의 반복인 일상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이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 경험했죠? 매일 눈을 뜨고 일터에 가고 일터에서 동료들과 일하고 밥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이 일상이 무너진 사람의 삶은 폐허입니다. 박 시장의 정책 방향이 약자들에게 일상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면 피해 호소인과 이 논란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금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피해 호소인과 유족들의 일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는 온통 부동산 대책 관련 뉴스입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이 핵심이죠. 부동산 세금 전문가십니다. 가연텍스의 조중식 대표 세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집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 부동산 안정화에 나설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7.10 대책에서 세금 부분만 좀 오늘 살펴볼 텐데 일단 어떤 세금들을 올리겠다고 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많이 건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보도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렸고요. 개인뿐 아니라 법인들도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거든요. 네. 예, 법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면서 동시에 이 단기 보유, 짧게 가지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을 좀 보는 사람들한테 세율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차익을 많이 회수하겠다. 그래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하도록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그 취득세도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할 때 사는 것 자체를 추가로 사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취득세 인상을 또 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재산세나 종부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좀 그 다주택자들이 사용했던 게 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이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면 법적인 실질적으로 내 거지만 법적인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가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쨌든 내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나 이런 재산세 과세가 안 됐었던 문제가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도 실제 소유자한테 재산세나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또 그 부분도 개정이 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종부세는 법인들도 좀 추가된 게 있었고요. 양도세는 단기 보유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까지 포함됐고 또 취득세는 아예 다주택자 되는 걸 좀 막겠다라는 네, 그렇죠. 의도로 올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회사에 그동안 부동산을 맡길 경우에는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까지 세금을 부과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살펴봤고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이 종부세라는 게 2005년부터 시행된 거죠?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종부세 아무나 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기준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택 얘기를 좀 할게요. 주택하고 토지거든요. 예, 딱 두 가지. 건물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도 안 내고요. 상가 건물 같은 거. 주택하고 토지인데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뭐 시가와 다르죠.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전국에 있는 집 여러 채 있다면 다 합친 금액 기준이고요. 합친 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네네네. 합친 금액이요. 네네. 몇 채가 됐든 네, 간에. 몇 채가 됐든 다 합치고요. 아. 만약에 뭐 지분으로 뭐 2분의 1만 가지고 있다. 공동 명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공시가격의 절반만 내 걸로 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 명의에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공시가격을 전부 합쳐서 6억이 안 되면 종부세는 안 내고 재산세만 내는 걸로 끝나고요. 네. 6억이 넘어가면 6억 초과분에 대해서 6억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보다는 종부세가 좀 더 무겁거든요. 예, 좀 더 세부담이 무거운 종부세를 내는 구조로 둘 다 되어 내는 있어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내죠. 네네. 근데 이제 중복은 아니고 6억까지는 재산세, 네. 6억 10억이다 만약에 그러면 6억까지는 재산세, 그 넘는 종부세. 4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 이런 식으로 부과가 아,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요? 토지는 그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네. 건물이 이제 세워져 있는 토지가 있고요. 아예 노는 땅, 나대지라고 표현을 하죠. 노는 땅이 있는데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는 80억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많지 않아요. 부과되는 사람이.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토지는 사실 뭐 생산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주택은 제외입니다. 네. 예, 주택이 이제 올라와 있는 토지는 그냥 주택으로 같이 봐서 그냥 주택 종부세를 부과하고요. 네. 예, 그냥 일반 상가나 빌딩이나 이런 것들 그 토지는 어쨌든 80억이 이것도 역시나 4명의로 돼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 가격을 다 합해서 공시지가를 80억이 넘으면 이제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 80억이 안 되면 재산세만 내는 구조고요. 나대지는 좀 이게 지금 생산적인 활동,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는 땅, 그러니까 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문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서 그런 땅은 5억 원입니다. 기준이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렇네요. 예, 역시나 공시가격 내 소유의 전국에 있는 나대지를 모두 합쳐서 네. 5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과세되고 5억 원이 안 되면 재산세만 내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종부세의 주택 기준 6억 원, 이 네. 기준은 똑같은 건데 세율만 높인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네. 그 기준은 변함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과세 대상자가 더 늘진 않았어요. 이 개정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공시가격 자체는 올라가니까. 작년까지는 내가 5억 9,900이었는데 올해 6억 100이 됐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 나도 그렇네요. 과세 대상자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공시가격 증가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어떤 납세 과세 대상자의 증가는 있을 수 있는데 이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더 늘어나진 않았고요. 결국 세율을 올린 거다 보니까 내는 사람은 비슷한데 내야 될 세금이 올라간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율이 어떻게 올랐습니까? 지금 세율이 일단은 그 단순히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2주택 이상자가 있고요. 그 2주택 이상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1주택과 2주택 일반적인 1주택과 2주택이 있고요. 그렇게 네. 한 그룹이고요. 쉽게 네. 말하면 한 그룹이고 그다음에 2주택자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별도 그룹이에요. 그리고 3주택 이상자도 별도 그룹이고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지금 나누거든요. 근데 그 제가 뒤에 말씀드린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 아예 다주택자, 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세율을 좀 많이 올렸어요. 그 원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세율이 0.6%부터 이제 과세 표준이 구간이 여러 구간이 있다 보니까 구간마다 세율이 좀 다른데 0.6%부터 3.2%까지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었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작년 말이죠. 12, 16대책 그때도 종부세를 좀 올렸거든요. 그 세율에서 그때 0.8에서 4.0으로 올리겠다라고 개정안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0.6에서 3.2로 돼 있던 거를 0.8에서 4.0으로 올리겠다라고 개정안을 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안 나온 게 그게 1.2%부터 6%까지.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현행 세율이 12, 16대책 때 나왔던 세율은 아직 지금 현재 법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현행 세율은 0.6에서 3.2예요. 근데 그거를 1.2에서 6.0으로 올리다 보니까 6%. 아, 예, 6.0. 예, 네. 그죠? 네. 예, 6%. 그러니까 작게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세율이 오른 거죠.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세 그룹이라 말씀하셨어요. 1주택자, 2주택자가 한 그룹이고 네, 그게 한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2주택자 중에 조정 대상, 네, 조정 지역 조정 대상 대상에 지역의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죠? 뭐 서울은 다고요. 대부분 서울 다죠. 경기 예, 거의 다라고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세종도 네, 세종시 일부 예, 있고요. 이렇게 뭐, 예, 네.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3주택 이상. 네,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요. 주택 관련된 세금입니다. 세무사님 지금 제가 설명 들으니까 이 복잡했던 거 지금 이해가 가요. 아, 그렇습니까? 탁월하시네요. 여러분들 제가 대신 세무사님께 좀 여쭤볼 테니까요. 샵 0945 우무정 0945로 해당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물어보시면 제가 네.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내는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일단 1주택.
1주택자다. 1주택자의 세율도 작년에 약 0.1%포인트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오르긴 했는데 사실 1주택자는 10억짜리 집,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이라고 가정을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1주택자도 사실 뭐 공동명의 있을 수 배우자랑 있죠. 공동 명의로 네.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6억까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안 내요. 아하. 개인 기준으로는 6억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 그렇네요. 네, 그런데 어떤 집은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6억만 넘으면 12억짜리 집 가지고 있으면 6억 초과되는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더 부자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냥 그렇죠. 명의만 그렇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인데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6억이 아니라 9억까지 세금을 안 매기겠다라고 돼 있어요. 아, 네.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유독 네. 공동으로 하는데 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네네. 12억까지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1주택자고 내가 10억짜리다. 그러면 9억까지 세금 안 내니까 그 1억 원, 초과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이제 종부세가 나오죠. 근데 그것도 지금 그 1억 원에 전액은 아니고 현재 이제 내년 어차피 올해 세금은 계산이 다 끝났거든요. 네. 내는 건 12월에 내지만 계산은 다 끝났는데 내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5%만 결국 9,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돼요. 세금 계산하는 기준. 그거에 0.6%니까 한 뭐 40몇만 원 정도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20%가 추가돼요. 그래서 한 대략 한 57만 원? 뭐 이 정도 종부세가 계산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한 건데요. 이 종부세 중에서 재산세를 낸 부분이 있어요. 9억 원까지.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은 또 빼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냥 일단은 뭐 이해하시는데 그냥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계산해 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세부담이 물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죠. 1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면 1주택자라면. 그리고 또 뭐 1주택자는 또 혜택도 좀 있거든요. 그 장기 보유한 경우 그리고 좀 연령이 좀 많은 경우 60세 이상 또 5년 이상 보유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이렇게 네. 크진 않을 겁니다. 지금 5947님이 조정구역의 부부 공동명의 한 채, 개인명의 한 채일 경우 종부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네요. 이거는 둘 다- 뭐 그 네. 가격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둘 다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율이 두 가지인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율로 일단은 가겠죠. 그런데 이제 세율 적용하기 전에 이제 내가 과세되는 내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얼마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공동 명의를 가지고 있는 거 5대 5라면 그 공시가격의 절반. 하고 내 단독 명의 집 그게 합해서 두 가지 금액을 합해서 6억 원이 넘으면 6억 원이 넘으면 그러면 이제 종부세를 계산해야 되고 세율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이 네. 되겠죠. 4473님은 제 이름으로 한 채, 남편 이름으로 한 채 있으면 다주택자인 거죠? 이렇게 오셨어요. 네, 일단 그렇죠. 다주택자로 보는데 세금 계산은 그렇다고 합치진 않아요. 각각. 그러니까 결국 각각인데 예, 뭐 각각이니까 부부니까. 6억, 각각 5억 9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는 안 내는 거예요. 둘 다. 아니 그러니까 이주택자긴 해도. 이분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는 한 채지만 네. 가족으로 보면 두 채 갖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냐 네, 1주택자냐. 다주택자인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가족으로 그렇게 네. 가는 거니까요. 네. 8289님은 경기도 조정지역의 실거주 겸 상가주택도 상가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만 1주택 그것만 있냐? 아니면 또 있냐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그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그거 한 채만 있으면 그 높은 세율이 아니라 낮은 세율 이번에 이제 그 인상 대상이 아닌 그 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상가주택 이제 밑에 상가 있고 위에 이제 주택 있고 이런 건물이잖아요. 그 주택 부분만 공시를 해요 가격을. 그 주택 가격이 이제 이분은 그거밖에 없다면 1주택자가 되는 거고 단독 명의면 9억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되고 네. 안 넘으면 재산세만 내면 되고 그렇게 되겠죠. 2568님이 1주택가 원룸 건물 한 채인데 원룸 그러니까 임대업 신고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이번에 그 임대업 신고자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혜택을 줬는데 그 혜택 많이 뺏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한테까지 소급해서 혜택을 이제 없앨 수는 없고요. 그건 앞으로. 아니고요. 예,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게 네네. 끝난 이후부터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요. 710 대책으로 여러 세금 관련된 게 좀 강화됐어요. 우리 조종식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이번 발표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인원이 얼마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8년에서 19년도에 늘어난 인원은 나왔어요. 한 12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편한 이 내용이 그 과세 대상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6억 기준 자체를 뭐 4억이나 3억으로 그렇죠. 낮췄으면 그게 많아지겠죠. 아니니까. 예. 네. 하지만 기준은 똑같지만 세율 자체를 높인 거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되 세금을 많이 내는 방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예,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죠. 네네네.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지났잖아요. 지나갔고 내년? 예, 지금 나온 건 다 내년 세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종합부동산세 봤고요. 양도세를 좀 볼게요. 양도세는 지금 이제 정부가 단기간에 집값이 뛰어서 그에 대한 이익을 본 것에 대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단기 보유를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단기 보유로 보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팔았다. 그러면 정말 초단기 보유. 이거는 네. 시세 차익을 거의 회수하자. 그래서 70%로 기존에는 40%였어요. 원래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확히는 그 10분의 1 지방소득세라는 게 붙기 때문에 정확히 44%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세 차익의 44%를 세금으로 걷어갔는데 올해부터 55%로 늘리겠다라고 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나온 그 대책에서 77%로 늘리는 걸로 지금 받겠습니다. 1년 미만 보유하면 세율이 77%가 되죠. 아니 그럼 예를 들면 네. 제가 6월에 네. 상암동에 아파트를 7억에 샀어요. 근데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 남편 따라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아이들 네. 때문에 어디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12월에 다시 팔아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어요. 네. 그러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6개월 만에 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77%예요. 그러니까 1억 5천 시세 차익 받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기 때문에 차익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1억 5천에 77%. 근데 제가 네. 투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남편 따라 어디 가야 돼요. 네, 네. 실거주자인데 이런 네. 사람도 내요? 근데 운이 좋게 집값이 올랐어요. 그쵸. 그런데도 내요? 예, 일단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기 보이면 뭐 그렇군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기 시세 차익 사실 뭐 6개월 만에 그 정도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정도 오르는 집도 있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궁금한 거 많으신가 봐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5288님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1주택 가구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하셨어요. 일시적 2주택 일단은 취득세를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올리겠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2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사서 3주택 이상 되는 경우 뭐 2주택 이상 이렇게 이제 좀 나누거든요. 어쨌든 집이 이미 있는데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8% 또는 12% 지금은 1에서 3%밖에 안 돼요, 취득세가. 근데 8% 12%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세율이.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만 발표가 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잠깐 2주택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양도세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부동산 취득세는 다음 6월 1일부터라고 네, 하셨고 부동산 종합세는 네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도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인 거고요. 네. 언제부터 시행할지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양도세는 이게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보유세를 부동산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왕창 내게 만들겠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뭔가 수익 실현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어서 되게 불편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빨리 팔아라거든요. 빨리 팔아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 가격도 좀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팔려고 하니 세금이 너무 비싸면 양도세가 그러면 또 팔려고 못 했던 팔죠. 사람도 못 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유예 기간을 두자. 사실 그게 이번 얼마 전 법도 6월 1일 이전에 팔면 중과 배제하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 6월 이전에 팔면 네,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높은 바뀐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상암동 아파트 예 들었는데 이미 그걸 다 실현했으면 네. 그렇게 해서 그 실현한 돈에 대한 건 안 토해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내년 6월 이후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것까지는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네. 내년 6월까지는 뭐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보도된 거를 본 것 같거든요. 네, 네. 예, 막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은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 3358님이 부동산에서 번 돈이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으로 걷어도 됩니다. 그래야 투기를 안 하죠. 또 이런 의견도 네, 네. 보내주셨어요. 0416님은 양천구에 3억 아파트가 있고 화곡동에 2억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지인 시골 신안의 집과 밭 약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근데 합치면 종합부동산세는 안 낼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시세인지 어쩐지 모르겠죠. 시세라고 해도 뭐 6억 정도요. 그렇죠. 정도 되고요. 뭐 공시 시세, 그죠.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면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종부세는 안 내셔도 네, 될 거거든요. 해당 사항은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합산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지금 다주택자라면 이참에 증여를 할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팔기에는 네. 양도세가 너무 많고 그럼 증여하자. 근데 증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증여세, 근데 이제 증여세가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이 정도면 할 만해. 이렇게 그렇죠, 많이 다 내. 뭐 다르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증여로 회피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요즘에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집이 두 채였는데 종부세 이렇게 많이 나오니 이 주택 서울에 집이 두 채면 하나를 그냥 아들한테 주자. 어차피 우리 가족이어도 세금 매길 때는 각각 따로따로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여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까지는 아직 얘기가 없고요. 어쨌든 네. 이것도 지금 막으려고 해요. 정부에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증여라는 우회로를 활용하는 거를 어떻게든 좀 못하게 하려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 증여세를 아예 높이든지. 근데 증여라는 게 꼭 그런 목적으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율을 높이기는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 나온 거는 증여를 하면 또 취득세를 내거든요. 증여 받는 뭐 자식이 취득세를 내겠죠. 증여 받는. 그건 취득세 기준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증여세는 일반 현재는 취득세랑. 현재는 증여받으면 주택이든 땅이든 뭐든 간에 공시가격의 4%예요, 증여세가. 근데 그거를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거를 전 경우에는 12%까지 올리겠다. 근데 아직은 아니고요. 네,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그렇군요. 계획을 발표는 네. 했었죠. 네. 그 증여가 부모가 자식할 때만이에요? 아니면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할 어떤 때도 경우도 동일해요? 다, 동일한 기준은 다 동일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1131님이 신규 아파트 분양받아 첫 집장만을 합니다. 집값이 3억 4천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발표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최초 주택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1주택자 또 이제 3억이 안 되는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한 1%, 1.1%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5947님이 양도세 관련해서 이번에 조정구역이 지정됐는데 기존에 구입한 주택은 실거주와 관계없는지요? 네, 일단은 취득 당시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 지금 실거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 요건은 일단은 필요로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어디서 알 수 있냐고 보내셨는데 그냥 인터넷에 치면 뭐 포털 사이트 아무데나 주택 공시 가격 이렇게 치면 다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진짜 바쁘시겠네요. 네,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중식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